임금 협상과 비정규직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대의원 대회 일정 등으로 이번 주 내 타결은 힘들 전망입니다. 태영 GLS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부두가 노무 공급권을 둘러싼 마찰로 반년 넘게 휴업 상태입니다. 마찰의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조합원들이 폭력까지 동원해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일주일째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노사 양측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해 대정부 청원과 대선 공약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의 당위성 취재했습니다. 제주 올레길 사건 이후 전국 최초로 남구청이 산책로 순찰대를 발족했습니다. 주요 길목에 CCTV 15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울산시가 주도하는 세계 알프스 도시 교류 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 5개 나라 알프스 도시가 오는 10월 울산에 모여 산악관광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공업탑 녹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구본 제작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동지구본은 오는 25일 다시 설치됩니다. 서민들의 대출 창구 역할을 했던 전당포들이 최근 불경기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이번 주 내 타결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네,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규직화 안건을 임금 협상과 분리하기로 하면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본교섭이 예정된 시각. 산하청 노조원들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비정규직 안건은 임금 협상에서 다루지 말고 자신들이 참여하는 특별 교섭에서만 다루라는 요구입니다. 불법 파견 협의를 현대차 지부 본교섭에서 합의하지 말 것. 둘, 불법 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법 파견 특별 교섭으로 단일화하여 다룰 것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안건을 임금 협상과 분리해 교섭하겠다고 발표한 뒤에야 길을 터줍니다. 불법 파견 특별 교섭으로 단일하여 다룰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 대의원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농성으로 2시간 늦게 교섭장에 들어서 노조는 회사 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야만 교섭하겠다고 선언한 뒤 교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조는 25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임금 협상에 포함된 정규직화 요구안을 분리하고 회사 측과 특별 교섭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사 협상 중에 노조가 요구한 변경을 위해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정규직 안건과 임금 협상의 분리가 확정되면 회사 측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종전안을 거둬들이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 내부 일정으로 이번 주 타결은 어렵게 됐고 노조의 수정안이 대의원 대회에서 보류될 경우 임금 협상이 자칫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건이 현대차 임금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올해 교섭 자체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 들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노조 설립 이후 4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도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올 들어 20일 동안 특근과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회사는 협상 지연에 따른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20억 원이 투입된 울산시랑 민자부두가 반년이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노무 공급권을 둘러싼 항운 노조와의 갈등 때문인데 사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비료 원료인 요소 2,000톤을 하역하려던 울산시랑 민자부두. 어찌된 일인지 외항에 정박한 배가 내항으로 들어오지 않아 부두는 텅 비었습니다. 항내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 대리점이 업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항만청에서는 저희 9번 천적에다 배를 못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 용도가 목재다. 그래서 배를 못 붙이게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대리점을 협박을 하고 도선사를 협박해서 부두 운영사인 태영측은 노무 도급제에 응하지 않자 항만청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항만하역을 누가 할 것이냐인데 태영은 민자부두인 만큼 자체 인력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항운노조는 노조원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만이 그래도 기존에 오랫동안 해온 항운노조가 어떤 하역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숙련도 이런 부분을 해갖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산업의 안전이라든가 항만의 안전 하역 작업 이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항만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항운노조의 노무 독점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기자보도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배제된다 이래서 보도 측에서는 우리는 노조를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공공을 받도록 돼 있죠. 하지만 부도운용사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상적인 부도운용을 기대하기는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행만입니다. 보시는 건 아침 출근 시간 한 플랜트 업체 정문에서 벌어진 풍경입니다. 출근하려는 근로자와 이를 막는 근로자들 사이에 일주일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한 플랜트 업체.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원들이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을 둘러싸고 위협합니다. 한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지난 20일엔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원이 출근하는 근로자를 폭행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울산지부가 지난 16일부터 한 플랜트 업체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플랜트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폐지를 좋아하면 그 친구가 있어요. 노조를 위한 조합이 돼야 되겠다. 민노총이 돼야 되겠다. 단체를 위한 조합은 희생을 하는 택이라 이 말은. 해당 업체는 복수노조가 생긴 뒤 세력이 위축된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가 자기 조합원들의 고용을 압박하기 위한 위력 과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플랜트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회사로서는 출근 저지로 인해서 저희 공기 내에 물량 납품이나 선적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는 일부 업체와 상대 노총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독려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탈퇴시켜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그래 안 그러면 취업 안 시켜버리고 실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익 안 받더래. 양측의 마찰이 계속되자 경찰과 노동지청은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의 업무 방해 부분과 회사와 상대 노총 측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엔 민주노총과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가 충돌해 43명이 다치는 등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노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반세기 동안 국내 산업을 견인해온 울산이 반드시 입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보고 입지 결정 때까지 이 문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왜 울산에 건립돼야만 하는지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2년 울산공업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타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그 후 50년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기적을 쓰며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난 반세기 산업 역사를 담아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용산, 경북의 구미와 포항, 그리고 경남 창원 등 4개 시도가 울산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란 위협을 일궈낸 산업수도 울산이 당연히 최적지란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사의 현장 중심지이고 국가 주력산업의 최대 집격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당연히 울산에 와야 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는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주역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제주 올레길 사건 이후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남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산책로 순찰대를 발족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제주 올레길 40대 주부 살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산책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책로 순찰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34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앞으로 솔마루길 24km 구간과 서남 호수공원 일대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순찰하게 됩니다.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순찰 대원들에게는 방범봉과 무전기, 랜턴 등 순찰 장비와 매달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특히 산악순찰대는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산악자전거를 이용해 솔마루길을 순찰할 계획입니다. 위해 요소가 있다든지 이상한 거동 수상자가 있으면 즉시 발견해서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솔마루길 주요 길목 6곳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 12대를 설치하고 서남 호수공원에도 석 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심이 많이 되지요. 올레길 때문에 불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찰대가 돌봐주신다니까 마음이 안정됩니다. 도심 속에 있는 이런 산책로에 대한 이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심하게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발빠르게 내놓은 산책로 안전대책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세계 5개 나라의 도시들이 오는 10월 울산에서 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울산의 국제 교류 지평이 경제 일변도에서 관광으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인구 6만의 스위스 루체른. 해마다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알프스의 본고장인 스위스에서도 최고의 산악 관광 도시로 불립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이곳과 산악 관광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일본 토야마, 중국 허베이와도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산악 관광 홍보와 상호 교류는 물론 항공과 선박 직항 노선 개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조만간 남반구의 알프스로 불리는 뉴질랜드 퀸스타운을 방문해 알프스 네트워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0월 5개 도시가 울산에 모여 국제협의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산악 관광을 산업화하고 또 자원화한다는 의미에서 국제 간의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6일부터 2달여간 열리는 7개 행사를 영남 알프스 억새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알프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5개 도시를 한데 묶는 알프스 네트워크가 스위스에서 9,000km 떨어진 울산에서 완성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최종 후보지 추천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보지로 거론된 7곳 가운데 시장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지를 단수 또는 복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장 답사를 마친 자문위원들은 중구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 초등학교가, 접근성에서는 남구 문화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정혁신도시 내에 신축 중인 가칭 우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울산 우정고 등 전국 19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적인 교사 임용과 교육과정의 50%를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울산에서는 동구 문영고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문수산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에서 공무원 6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징계만 있었을 뿐 제도적 개선 방안과 기부 체납 부지 문제 해결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며 484명이 서명한 감사 청구 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공업탐 농물지구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구본 제작자 82살 박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작업체에 청동재질로 제작하라고 지시했고 철로 만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오는 25일 실제 제작을 맡은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새로 제작한 청동지구본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오는 25일쯤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청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방화로 피해를 입은 화물 차량의 보상액을 확정했습니다. 남구청은 오늘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보상이 청구된 화물 차량 차주 2명에게 청구 금액 전액인 3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구는 내일, 울주구는 모레, 북구는 오는 27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차량에 대한 보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용영공단 일대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남구 황성동 옛 용영초등학교 1원과 신항만 부두 연결공사 완료 구간 도로와 완충 녹지에 있는 87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자진 철거 명령과 개고장을 보낸 뒤 10월 초쯤 강제 철거할 방침이지만 무단 점유자들이 이사 비용과 전세 자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최근 불경기로 시민들에게 대출 창구 역할을 했던 전당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울산시 대부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기준 34곳이던 전당포가 올해 4월 30곳으로 줄었고 지난 10년간 폐업과 기간 만료로 문을 닫은 전당포는 3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당포 업계는 최근 불경기에다 금값이 올라서 금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당포를 찾는 수요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울사랑 처리 물동량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물동량은 1,678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만 톤, 2.7% 줄었습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유로존의 경제활동 부진 등의 여파와 원유 수입 감소, 그리고 차량 수출 감소 등으로 물동량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주군은 오늘 청량면 울산 원예농협 윤리사업소에서 올해 울산배 대미 첫 수출 환송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울산배는 26억 원 상당인 8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물량이 늘었으며 수출 대상 국가도 대만과 호주, 인도네시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구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에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건축물 사진 15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스스로 학습한 관내 치안 상황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길학습 우수작 전시회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세밀한 관찰과 주의력으로 골목골목의 상황을 익히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불산 일대에서 좌익 공비들에 맞서 싸운 신불산 공비토벌 작전을 기록한 신불산 전사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8.15 광복과 남한 공산당 활동, 한국전쟁과 북한의 무장 유격대, 그리고 신불산 지구 전투의 역사적 의의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자세한 비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무척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이제 다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 꽤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20mm 안팎의 비가 내린 것에 반해서 내일은 30에서 많게는 8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는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더위가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낮 최고 27도를 조금 웃돌았죠. 내일은 더 낮겠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낮 최고 26도에 머물러서 역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충청 이남지방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8도, 춘천 27도 등으로 중부지방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요란스러운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 27도에서 30도 분포로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영남지방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낮 최고 26도 안팎으로 오늘처럼 덥지 않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울산지방 내일 바람의 세기는 초속 2, 3m로 크게 강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비 없이 흐린 날이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다시 날씨가 좋아지겠고요. 다시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